그 아이가, 정말 그 아이가 맞을까?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은 20년 전 그날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걸어온 것은 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할 때의 그 떨림을 이제야 알겠더군요.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우리 민호한테 어떤 아이가 어울릴까? 혹시 나를 어려워하지는 않을까? 그래, 그럼 토요일 저녁에 집에서 밥 한번 먹자. 엄마가 미역국하고 갈비찜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어느새 목에 주름이 깊어지고 손등에는 검은 점들이 하나둘 늘어나 있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한데 너무 늙어 보이면 어떡하지? 금요일 하루 종일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며 가장 좋은 갈비를 골랐고 토요일 아침부터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그릇들도 꺼내어 정성스럽게 닦아놓고 거실 소파도 새로 덮개를 씌웠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떨려본 것도 오랜만이구나. 오후 5시쯤 되었을 때 민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금 출발해요. 한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조심히 와라.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습니다. 65세 나이에도 며느리 될 아이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똑똑.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내 심장은 마치 첫 소개팅을 앞둔 20살 처녀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문을 열자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고 그 옆에 잠깐. 내 시선이 그 아이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키 162cm 정도의 단아한 키에 긴 생머리, 그리고 그 온화한 미소. 무엇보다 그 눈빛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20년 전 내가 매일같이 보던 그 눈빛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엄마, 이분이 예지예요. 박예지. 예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 전 그 작은 손으로 내 앞치마를 붙잡고 수님이 이모하고 불렀던 그 아이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예지입니다. 그 아이가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요. 진정해, 정수님. 그냥 이름이 같을 뿐일 거야. 세상에 예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그 아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보인 작은 버릇 하나가 내 마음을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신발을 가지려니 정리한 후 양손으로 바지 앞자락을 살짝 털어내는 모습. 20년 전 그 아이가 늘 하던 바로 그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거실로 들어서면서도 나는 그 아이의 모든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 치마를 살짝 눌러가며 앉는 모습, 가방을 무릎 위에 곱게 올려놓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바라볼 때의 그 따뜻하면서도 조금은 그리운 듯한 눈빛. 정말 그 아이 같은데.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예지가 예쁜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받아보니 고급스러운 한과 세트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고맙구나. 처음 뵀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하며 살짝 웃는 모습에서 나는 20년 전 그 아이의 웃음을 또렷이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앞니가 살짝 벌어져 있으면서도 그래서 더 사랑스러웠던 그 웃음을.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말하면 안 돼. 혹시 다른 사람인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민호야, 너희 앉아 있어. 엄마가 차 좀 타올게.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을 끓이면서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톤과 말하는 방식까지도 어린 시절 그 아이와 너무 흡사했습니다. 20년이면 그 아이가 13살이었으니까 지금 33살이겠구나. 나이도 맞고.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 아이일까? 차를 타고 거실로 나가는데 예지가 벽에 걸린 민호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 어릴 때 정말 귀여웠네요. 오빠라고 불렀다. 20년 전 그 아이도 민호를 오빠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니까. 그래도 참 착하게 생겼어요. 지금이랑 똑같네요. 그 말을 하면서 예지가 나를 바라보는데 그 눈 속에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마치 나에게 기억나세요?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은. 혹시 정말 그 아이가 나를 알아본 건 아닐까? 예지야, 혹시 어디서 살았었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예지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군데서 살았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 혹시 20년 전쯤에 이 동네에 살았던 적 있니? 그 순간 예지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민호가 끼어들었지만 나는 예지의 대답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예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내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다이어리였습니다. 그 다이어리를 받아드는 순간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전 내가 예지에게 생일 선물로 준 바로 그 다이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아이구나.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수님이 이모, 기억하세요? 예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그 목소리에서 나는 20년 전 그 작은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지. 정말 우리 예지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그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세월들,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 하며 혼자 상처받았던 밤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연인이 되어 돌아왔다는 이 기묘한 운명에 대한 당황스러움까지.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예지야, 정말 너구나. 겨우 나온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20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운명일까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예지가 맞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다른 사람을 그 아이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3살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33살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진 것은 당연하고 목소리도 말투도 많이 변했을 텐데. 하지만 그 다이어리는 분명히 내가 준 것이었습니다. 연두색 표지에 작은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그 아이 13번째 생일에 내가 직접 문구점에서 골라준 바로 그 다이어리 말입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계속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어린 예지가 내 무릎에 앉아서 수님이 이모, 이 다이어리에 뭘 써야 해요? 하고 물어보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또 예지를 데려오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제 예지랑 뭔가 아시는 사이 같던데요.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처음 보는 사이인데.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20년 전 이야기를 물어보시고 예지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민호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말했다가 틀리면 어떻게 할까요? 민호야, 오늘 저녁에 예지랑 같이 또 와라. 엄마가 잔치국수 끓여줄게. 엄마가 갑자기 왜 이래요? 어제 한번 봤는데 또요? 뭐 어때? 앞으로 가족 될 텐데 자주 봐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연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진한 화장까지. 예지가 정말 그 아이라면 내가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후에 시장에 나가서 잔치국수 재료를 사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까? 어떤 질문을 해야 확실해질까?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있었거든요. 내가 만들어주던 특별한 음식 말입니다. 김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김치전이 아니라 김치에 새우를 다져서 넣고 부추도 조금 섞어서 부쳐주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걸 수님이 이모표 김치전이라고 부르며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이 김치전을 보고 반가워할 것입니다. 부엌에서 김치전을 부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민호와 예지가 왔습니다. 예지는 어제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참 단아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역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어서 와라. 오늘은 국수 끓였다. 앉아서 기다려. 부엌에서 상을 차리며 슬쩍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지가 어제처럼 또 벽에 걸린 민호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을 들고 나가면서 김치전 접시를 예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하나 먹어봐라. 엄마 특제야. 예지가 김치전을 보는 순간 그 아이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뭔가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그런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뭐? 아니에요. 그냥 맛있어 보여서요. 하지만 예지가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 때의 그 표정은 절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먹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오랜 추억을 떠올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때?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특별한 맛이에요. 특별한 맛이라는 표현에서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 전 그 아이가 내 김치전을 먹고 했던 말이 바로 이모, 이거 정말 특별한 맛이에요. 였거든요. 예지야, 혹시 어렸을 때 이런 김치전 먹어본 적 있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예지가 젓가락을 든 채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서.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예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요. 민호가 또 끼어들었지만 나는 예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지야, 정말 기억 안 나니? 20년 전에. 어머니. 예지가 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머니가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 예지구나. 네, 수님이 이모. 두 사람이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 민호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랑 예지가 원래 아는 사이였다고요? 응. 20년 전에 이 동네에서 살았을 때. 하지만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복받쳐 오르는 감정 때문에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내 며느리가 된다니.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런데 왜 그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니? 결국 묻고 싶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가장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예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상황이 무슨 상황? 하루아침에 이사를 간다면서 인사 한 번 안 하고?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가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니, 저는 20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그 순간 예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어? 인사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엄마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민호가 나를 말렸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품고 살았던 상처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지가 우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 아이도 분명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낸 건 아닐까? 예지야, 미안하다. 이모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제서야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온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예지는 여전히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아픈 과거가 있는 것일까요? 민호는 우리 사이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어린 시절 엄마와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서운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예지가 돌아왔구나. 하지만 왜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 다음 주 내내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지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나 싶어서 후회도 되고 그렇다고 내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복잡했습니다. 민호는 그 이후로 예지와 함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요즘 바빠서요라는 말만 하고 얼른 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그날 일 때문에 예지가 상처받았을 것이고 민호도 자신의 엄마와 여자친구 사이에 끼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20년 만에 만났는데 왜 그렇게 다급하게 굴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아무리 어렸다고 해도 그렇게 정을 주고받았던 사이에서 인사 한 번 없이 떠나는 게 맞나 싶어서요. 목요일 오후 혼자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인가 싶어서 급하게 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예지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예지야. 어서 들어와. 마음 한구석이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예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가방을 무릎에서 내려놓지 않고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오늘은 혼자 왔어요. 그래? 차 한잔 할래? 네, 고맙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우리면서 창문 너머로 예지를 슬쩍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모습이 20년 전 처음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그 아이는 이렇게 조심스러워 했었거든요.
낯선 곳에서 어른 눈치를 보며 얌전히 앉아 있던 모습이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자, 마셔봐. 차를 건네주며 소파에 앉았는데 예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왔어요. 무슨 말? 20년 전 일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아이가 그때의 진실을 말해주려는 건가?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인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예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아빠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셔서. 그 순간 예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돈도. 그래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겨우 13살이었잖아요. 아빠 엄마는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이모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듣고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13살 아이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한마디는 했어야지. 정말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날 밤에 이모 집 앞까지 갔었거든요. 정말? 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왜?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이모한테 울면서 이별 인사를 하면 정말 헤어지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예지야. 이모가 미안하다.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잘못한 건 저인데. 아니야. 이모가 그 상황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혼자 서운해하기만 했구나. 그때서야 예지가 조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후회했어요. 이모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서. 이모가 저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워하기는. 그냥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다. 저도요.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그렇게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서로 품고 있었던 오해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민호랑 만나게 된 거야? 그것도 정말 우연이었어요. 회사에서 만났는데 처음엔 그냥 동료로만 알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면서. 그러다가 민호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네에서 계속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혹시 생각났어? 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2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운명이었구나.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은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지야,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모가. 아니, 어머니가 되어줄게. 정말요? 응.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그런데 예지가 갑자기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민호 오빠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호는 뭐? 저랑 어머니가 이런 관계였다는 걸 알고 나서 좀 이상해해서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민호 입장에서는 정말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어머니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왜 이상해? 글쎄요. 이게 진짜 우연인지 아니면 제가 일부러 오빠에게 접근한 건지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요즘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표정이 좀 이상해요. 이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민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특히 남자들은 이런 일을 더 의심스러워할 테고. 그럼 어떻게 하지?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저를 믿어주면 좋겠는데. 예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내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기쁨도 잠시,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예지야, 일단 시간을 좀 줘보자. 민호도 처음에는 당황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그럴까요? 물론이지. 그 아이도 어머니 생각은 많이 하거든. 어머니가 행복해하면 결국 좋아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정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시 예지를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날 밤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민호야, 오늘 예지가 집에 왔었다. 그래요. 역시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너 혹시 예지를 의심하고 있니? 의심이라기보다는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아서요. 뭐가? 엄마랑 20년 전에 인연이 있던 아이가 하필 저랑 만나서 사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되고 이런 일이 정말 우연일까요?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럼 예지가 일부러 너한테 접근했다는 얘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김민호, 그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 아인데 그런 생각을 해? 엄마는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좀 더 냉정하게 봐야죠. 냉정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면서 사랑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기쁨이 이제는 가족의 갈등이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지는 정말 순수한 아이고 이 모든 것은 진짜 우연입니다. 그걸 민호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지에게도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년 전에는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호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기는 하지만 대화가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고 예지 이야기만 나오면 어색해졌습니다. 내가 예지를 너무 감출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순임이 언니.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영숙이었습니다. 나보다 3살 어린 62세인데 아들 둘을 키우며 고생했던 동갑내기 같은 처지였습니다. 영수가 오랜만이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숙이는 워낙 눈썰미가 좋아서 내 기분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냥 집안일로 좀 복잡해서. 민호 때문이야. 혹시 결혼 이야기 나온 거야? 어떻게 알았어? 아, 그럼 정말 결혼 준비하는 거구나. 축하해, 언니. 하지만 내 표정이 밝지 않다는 걸 본 영숙이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아? 혹시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결국 영숙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20년 전 예지와의 인연부터 다시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민호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까지. 영숙이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그거 완전 운명이잖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네. 운명이라고 해도 민호가 믿어주지 않으면 소용없지. 민호가 왜 안 믿어? 그 아이가 언니를 속일 이유가 뭐 있겠어.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영숙이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언니, 내가 민호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볼까? 너가? 응.
나도 아들 둘 키워봐서 아는데 남자애들은 가끔 이상한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엄마가 아닌 다른 어른이 이야기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야.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만나려고 할까? 내가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고 차 한잔하자고 해볼게. 그 다음날 영숙이가 민호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민호와 마주쳤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다. 영숙이의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영숙이 이모가 민호랑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하더라. 뭐라고 하던? 자기도 예지를 사랑하는 건 확실한데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우연적이라서 믿기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 역시 그런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영숙이가 뭐라고 했어? 내가 그랬지.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우연들이 있다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예지가 일부러 접근한 거라면 그 아이가 20년 동안 언니를 그리워했다는 증거 아니냐고. 영숙이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했지. 확신이 안 서면 차라리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라고. 민호가 어떻게 반응하던?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중에는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하더라. 하지만 예지를 의심하는 자신이 싫다고.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민호도 마음 한편으로는 예지를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사이야. 언니가 행복해야 나도 기분이 좋지.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예지랑 같이 갈게요. 정말? 네.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다음날 오후 민호와 예지가 함께 왔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예지는 더욱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마 민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앉아라. 차 타올게. 엄마,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요. 민호가 나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예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난번에 예지를 의심한다고 했잖아요. 응.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설사 정말 예지가 일부러 저에게 접근했다고 해도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요. 무슨 뜻이야? 예지가 엄마를 그리워해서 저를 만났든 아니면 정말 우연히 만났든 지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건 진짜거든요. 그 말에 예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예지를 좋아하시는 것도 진짜고 예지가 엄마를 그리워했던 것도 진짜잖아요. 민호야. 처음에는 너무 우연의 일치라서 믿기지 않았는데 영숙이 이모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 영숙이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구나. 예지야,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해서. 민호가 예지에게 사과하자 예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알아. 너 같은 아이가 그런 계산을 할 리 없다는 걸 이제 알겠어. 그럼 이제 다 해결된 거야? 내가 물어보니 민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결혼 날짜 잡았어요. 정말? 네. 3개월 후 봄에 하려고 해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예지가 정말 내 며느리가 되는구나. 예지야,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구나. 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예지는 부엌 일을 도와주겠다며 나서기도 했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던 때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지야,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저희 결혼 이야기 말씀이세요?
응, 그것도 그렇고. 나랑 너랑 20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것도 아직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예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왜? 혹시 부모님이 반대하실까? 반대라기보다는 부모님이 그때 일을 별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아, 그때 사업 실패하신 일 말이구나. 네. 아직도 그때 일로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클 것입니다.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봐라. 급할 거 없어. 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영숙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민호가 계속 예지를 의심하고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걱정도 생겼습니다. 예지의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20년 전 힘들었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민호도 있고 예지도 있고 영숙이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만큼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지의 부모님을 만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민호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예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요. 그래야지. 이제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결혼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할 때야. 하지만 예지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혹시 조금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부모님이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요. 그때까지도 나는 단순히 20년 전 사업 실패의 아픈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지야, 그래도 우리가 먼저 찾아뵙는 게 예의 아닐까? 부모님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렇긴 한데. 결국 예지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고 며칠 후 예지 아버지께서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지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오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예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박상현이라고 하시는 분은 올해 59세로 나보다 6살 어린 분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지 아버지 박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님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상현 씨는 정중하셨지만 어딘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예지한테서 부인께서 20년 전에 인연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연한 인연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박상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박상현 씨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인께 정말 죄송합니다. 네?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박상현 씨가 말을 머뭇거리시는데 예지가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굳이 그런 이야기까지. 아니야 예지야. 이제는 말해야 해. 박상현 씨가 깊은 숨을 쉬고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 이사를 간 것은 사업 실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어서 결국 사업 자금까지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지가 아버지를 말렸지만 박상현 씨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사업도. 그리고 그때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점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지와 아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특히 예지가 그때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부인께서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갑자기 떠나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제서야 20년 전 상황이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13살 아이가 그런 복잡하고 부끄러운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지가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네. 그 아이가 부인을 정말 따랐거든요. 친엄마처럼. 아니, 때로는 친엄마보다도 더 의지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떠나야 한다고 하니까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부인을 만나뵐 수 있게 해주겠다고. 예지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저희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그 약속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지가 혼자서 그리워하며 살았던 거군요. 네. 그 아이가 가끔 이 동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상현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우세요? 20년 전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난 것도 그렇고 지금도 예지 결혼 비용을 제대로 마련해 드리지 못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예지 부모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꺼려하셨던 이유가 단순히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만이 아니었구나.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입니다. 박상현 씨,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민호도 예지를 정말 사랑하고 저도 그 아이를 친딸처럼 생각합니다. 돈 문제로 결혼을 미룰 이유는 없어요. 그래도 체면상. 무슨 체면이에요? 우리가 뭐 부잣집입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가족이죠. 그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결혼식도 간소하게 할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예지와 제가 행복한 것이지 거칠애가 아니거든요. 박상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저희가 더 고맙죠. 예지 같은 좋은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날 박상현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년 전의 진실뿐만 아니라 그 이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예지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지가 정말 착하게 자랐더군요. 네. 그 아이가 저희 가족의 기둥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고.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내가. 사실 20년 전 일로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우울증도 있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 그래서 오늘 함께 오지 못하신 거구나. 천천히 마음을 열어주시겠죠. 예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씨가 돌아가신 후 나는 예지와 둘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지야, 너 정말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있니? 13살 아이가 그런 걸 다 감당하면서 살았다니. 그래도 이렇게 다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도 너무 오래 혼자 아파했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그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서운해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왜 진작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예지의 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년의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상현 씨와의 만남 이후 며칠간은 평온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예지도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비밀이 없다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큰 해방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깨어진 것은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예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지야,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예지와 박상현 씨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래요. 박상현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몇 시간은 더 걸릴 것 같다고. 그때 민호도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예지야, 괜찮아? 오빠. 예지가 민호의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요즘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심근경색도 잘 치료한다고 하더라. 하지만 박상현 씨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수술이 계속되었고 우리는 모두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아직 불안정해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지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한 첫날 박상현 씨와 예지가 병실에서 나와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하세요. 갑자기 왜? 자신 때문에 예지가 고생하게 생겼다고. 좋은 집안에 폐를 끼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박상현 씨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내가 지금 상태로는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예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결혼을 반대하세요. 제가 결혼하면 부모님 병수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민호 오빠 가족에게 부담만 될 거라고.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어머님을 한번 뵙고 이야기해 볼까? 지금은 면회를 사양하신다고 하세요. 왜?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며칠 후 예지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을 때 나는 혼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예지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님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가까스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죄송하세요? 예지가 좋은 분을 만났는데 저 때문에. 그런 말씀 마세요. 예지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 같은 집안이. 어머님,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예지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예지가 결혼하면 누가 저희를 돌봐줄까요? 상현이는 벌이도 시원찮고.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지 어머니는 딸을 보내기 싫은 마음과 현실적인 걱정이 함께 있으셨던 것입니다. 어머님, 결혼한다고 해서 예지가 부모님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한 가족이니까 어머님이 편찮으시면 당연히 함께 돌봐드려야죠. 그 말에 예지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예지가 행복하려면 부모님도 편안하셔야 해요. 그날은 오래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지 어머니가 아직 많이 약하셔서 금방 피곤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결혼을 미루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예지 어머님 상황을 보니까 지금 결혼하는 게 맞나 싶어요. 무슨 소리야? 예지도 부모님 간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머님도 반대하시고 차라리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1년 아니면 2년 정도? 나는 민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김민호, 그게 무슨 말이야? 어려울 때 함께 해야 하는 게 가족이지 어려우니까 피하면 되는 거야. 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이라는 게 뭐야? 예지한테는 어떻게 말할 건데? 그때 예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호가 결혼 연기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어머니, 저 오빠랑 헤어지려고 해요.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결혼할 수는 없어요. 오빠 가족들한테 계속 부담만 되는 것 같아서. 예지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도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차라리 제가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됐니? 예지가 헤어지겠다고 하는데. 엄마,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아이를 또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무서워진 거 아니야?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지와 민호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볼 것입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지가 헤어지겠다고 한 다음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민호를 불러내서 똑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딱 한 번만 묻겠다. 너 정말 예지를 사랑하는 거 맞아?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걸? 답대로 해. 사랑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사랑합니다. 그럼 왜 포기하려고 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김민호.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간을 두면 뭐가 달라져? 예지 어머님 병이 낫나? 집안 형편이 나아지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려는 거 아니야?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너를 키운 게 부끄럽다. 엄마. 사랑한다면서 어려울 때 버리는 게 사랑이야. 그게 남자가 할 일이야. 그게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면 어때? 예지는 얼마나 힘들겠어? 20년 전에도 어쩔 수 없이 헤어졌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보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그때서야 민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엄마. 예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어려운 시간에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고 그게 남자가 해야 할 일이야. 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겁쟁이였어요. 그 오후 나는 혼자 예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예지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예지야 앉아. 차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는데 예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뭐가 죄송해? 저 때문에 민호 오빠도 어머니도 고생하시고.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면. 예지야. 나는 예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20년 전 그때와 똑같은 생각하고 있구나. 네? 그때도 이렇게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지. 어른들 일인데 13살 아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예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어렸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이제는 어른이고 선택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반대하시고. 그럼 엄마를 설득해야지. 포기하면 안 되지. 어떡해요? 엄마는 저를 보면 미안해서 우신다고요. 자식 때문에 고생만 시킨다고. 그때 나는 예지에게 20년 전 내가 느꼈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지야, 엄마한테 너는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야. 친딸보다도 더 소중한. 어머니. 그런 딸이 행복해지는데 왜 반대하겠어? 진짜 이유는 다른 거야. 다른 이유요? 무서운 거야. 또 딸을 잃을까. 그 말에 예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너를 보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이번에도 혹시 또 잃게 될까봐 무서워서 미리 밀어내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엄마 마음이 다 그래. 사랑하니까 무서운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예지 어머님이 계신 병원에 갔습니다. 민호, 예지 그리고 나까지. 처음에는 예지 어머님이 우리를 만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지가 간곡히 부탁하자 결국 짧은 시간이나마 만나주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예지 어머님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지가 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해요. 그게 맞아요. 저희 같은 집안이. 어머님, 저도 딸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예지 어머님이 처음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예지를 밀어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20년 전에 한번 어쩔 수 없이 딸을 아픈 상황에 빠뜨렸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무서우신 거죠. 예지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딸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시면 이번에는 붙잡아 주세요. 하지만 저희가 폐만 끼치는데 폐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그때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 김민호라고 합니다. 예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지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형편이 어려우면 함께 도와가면서 사는 게 가족이죠. 저희도 넉넉한 집은 아니지만 함께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예지가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어머님, 아버님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더 든든한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예지야. 20년 전에는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지켜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예지 어머님이 드디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 예지. 정말 이제 다 큰 거구나. 네, 엄마.
이제 엄마가 저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엄마 천천히 준비하세요. 우리가 기다려요. 그때 나도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예지는 저에게도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에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어머님도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 지켜보세요. 그날 밤 병원을 나서면서 예지가 내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20년 전에는 제가 어려서 어른들을 설득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당연한 일이야. 우리 예지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하지. 민호도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희 헤어질 뻔했어요. 이제 알겠니? 진짜 사랑이 뭔지? 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예지 어머님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퇴원하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나는 혼자 앉아서 20년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그 작은 아이가 내 무릎에 앉아서 수님이 이모, 저 언제까지 이모랑 같이 살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 아이가 며느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입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예지가 일찍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려요. 예지가 내게 준 것은 그 낡은 다이어리였습니다. 이제 이걸 왜 줘? 어머니께서 읽어보셨으면 해서요. 뭐가 쓰여 있는데? 그냥. 그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마음들이요.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어린 글씨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보였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수님이 이모가 보고 싶다. 이모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 1999년 5월 22일. 오늘은 이모 생신인데 편지를 써봤지만 주소를 몰라서 보낼 수가 없다. 200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인데 이모랑 함께 보내지 못해서 아쉽다. 이모는 외롭지 않으실까?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그리워하며 살았다니. 예지야. 이 모든 걸 혼자 간직하고 살았구나. 네.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때 일을 떠올리시면 아파하셔서.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12일. 민호 오빠를 만났다. 혹시 그분이 수님이 이모의 아들일까?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운명일까?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수님이 이모 이제 정말 제가 어머니의 딸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이어리를 덮고 예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예지.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 행복해요. 오후 2시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 누구의 결혼식보다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나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전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다니. 예지 어머님도 휠체어에 앉아서 참석하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으셨지만 딸의 결혼식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예쁘네요. 예지 어머님이 내게 속삭이셨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예지가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이할 줄.
어머님도 이제 마음 놓으세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것을. 20년 전에는 영영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이런 식으로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며느리로 말입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결혼 서약을 할 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예지야, 20년 전에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평생 지켜줄게. 예지도 대답했습니다. 민호 오빠, 그리고 어머니, 저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요. 그 순간 하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이도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잘됐다.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네. 그러게. 정말 꿈 같아. 결혼식 후 작은 피로연에서 예지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뭐든 좋아. 편한 대로 불러. 그럼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엄마야.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예지야. 그날 밤 신혼부부는 짧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 집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가끔은 아쉬움도 듭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것이. 예지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 아이가 힘들 때 곁에서 위로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그동안 못다한 사랑으로 채워나가면 되니까요. 며칠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예지와 민호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예지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여행 잘 다녀왔어? 네, 정말 좋았어요. 민호도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예지가 여행 내내 엄마 이야기만 했어요. 정말? 네.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그립다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예지 좋아하는 김치전 해줄까? 와, 정말요? 엄마표 김치전. 20년 전 그 아이가 좋아했던 바로 그 김치전 말입니다. 부엌에서 김치전을 부치는데 예지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민호 오빠한테도 해주고 싶어요. 그래, 가르쳐 줄게.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 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20년 동안 꿈꿔왔던 모습이라는 것을. 딸과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고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 20년은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서로 적응해 가야 할 것들이 많을 테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예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친정. 아니, 이제는 친정이 아니라 시댁이니까. 여기가 친정이고. 예지가 말을 헛갈려 하자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예지야, 헷갈리지 마.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네, 엄마.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것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